코코푸드의 쿠킹 스튜디오. 오늘은 색다른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명란젓을 품은 연근튀김을 해볼 거예요. 콘타테르의 합법 레시피에 나오는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연근을 잘 씻어서 준비했어요. 연근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들 거라서 연근으로 빵처럼 가운데 명란젓과 아보카도를 품어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껍질을 잘 벗긴 다음에 식초물에 담글 거예요. 껍질을 감자 깎는 칼로 깎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럴 때 보면은 요리에 서툰 게 좀 많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껍질을 한쪽으로 치워주고 식초물에 바로 담궈서 연근의 아린 맛과 그리고 색이 변하는 걸 방지해 줄 거예요. 식초물은 물에 적당량의 식초를 타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정확한 재료의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온전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연근을 썰어 볼게요. 연근은 0.5에서 3cm 정도 얇기로 썰으셔도 되고요. 튀길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려면 얇은 크기로 썰어 주시는 게 더 빨리 익어요. 그 다음 아보카도를 갈라서 준비해 줄게요. 아보카도 절반을 잘 뺀 다음에 포크로 으깨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일단은 아보카도가 잘 익어서 그 아보카도 특유의 풋내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연근 튀김 사이에 그 명란마요도 같이 넣잖아요. 그 맛하고 어우러지지 않아서 풋내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잘 익은 아보카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포크로 듬성듬성 으깨주세요. 그래야 약간의 씹는 맛이 조금은 식감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명란을 준비했는데 저는 색깔이 빨갛지 않은 게 저염식 명란을 준비를 했어요. 명란을 갈라서 껍질에서 알만 살짝 발라낼게요.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껍질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살살살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칼을 3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로 비스듬히 놓여주셔서 긁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명란을 잘 긁어서 혼자 먹을 거면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 1인이 드실 거면 명란 1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보카도도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보카도를 2분의 1개를 한 이유가 아보카도도 빨리 먹지 않으면 변색이 돼요. 그래서 남겨둘 수가 없어서 조금 저는 많은 양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명란을 잘 익혀서 마요네즈를 섞어줄 거예요. 이때 명란 알 1개당 마요네즈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저 염도 명란에다가 또 명란이 간이 세게 돼 있지 않아서 드셔보신 다음에
설탕을 약간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이 속이 맛이 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이나 또 너무 마요네즈와 아보카도에 가려져서 간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간장을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재료 온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계란을 잘 풀어서 튀김옷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근과 연근 사이를 잘 붙여줄 풀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란을 잘 푼 다음에 계란 한 개당 보통 박력분 1컵 그리고 물 150ml면은 튀김옷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지금 밀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꺼운 튀김옷이 될 것 같아요. 두꺼운 튀김옷을 만든 이유가 왠지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는데 떨어질까봐 약간은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튀김 반죽을 조금 더 묽게가 아니라 조금 더 걸쭉하게 만들었어요. 식초에 10분 동안 담궜던 연근을 물로 세척을 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도마나 쟁반 위에 연근을 펼쳐 놓고요. 그 위에 박력분 가루를 살짝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요리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밀가루를 살짝 털어서 준비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콘다는 시소를 썼어요. 그런데 시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소는 일본의 깻잎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깻잎과 일본의 시소 크기 차이예요. 그래서 깻잎을 쓰고 싶을 때는 연근 크기에 맞춰서 깻잎을 잘라서 얹어주시면 돼요.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튀김옷으로 싸면 잘 보이지 않아요. 한 스푼 정도 아까 잘 섞었던 명란 마요네즈를 위에 얹어줄게요. 이 명란 마요네즈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가 맛있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다른 묘미라고 칭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적당한 양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튀김은 생각보다 이게 연근을 살짝 얹어도 잘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멘보샤처럼 그래도 아직은 잘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튀김옷을 걸쭉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덮어서 연근 샌드위치를 완성했어요. (165도의) 튀김 기름에 잘 튀겨줄 건데요. 튀김 반죽을 살짝 묻혀서 넣어줄 거예요. 연근 같은 채소는 뿌리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익어서 바싹하게 튀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튀김기의 단점이자 장점이 같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바싹하게 익었을 때 꺼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 저는 2번 튀겨줄 거예요. 165도씨에서 2, 3분 튀겨주고 그 다음에 190도씨에서 2, 30초 동안 짧게 튀겨서 색을 내줄 거예요. 튀김 반죽이 두꺼우니까 조금 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거를 튀김꼬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튀김이 익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수분이 나와서 없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 기포가 줄었거나 아니면 소리가 되게 크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들었을 때쯤. 연근은 꼭 바싹 익히지 않아도 약간 3분의 2 정도만 익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연근튀김은 무슨 느낌이냐면 고구마 튀김하고 감자 튀김보다도 식감은 고구마 튀김하고 감자 튀김하고 같은데 맛은 단맛이 없어요. 그냥 건강한 맛? 그냥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튀기다 보면 기포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시죠? 이럴 때 뒤집어서 요리를 해주시면 안까지 앞뒤로 골고루 튀기실 수 있어요. 살짝 꺼내준 다음에 튀김기 온도를 190도로 높인 다음에 바싹 한 번 더 튀겨줄게요. 연근튀김을 넣어서 앞뒤로 골고루 익혀줄게요. 익기는 이미 익었어요. 단지 겉을 둘러싼 튀김옷이 좀 더 바싹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 명란젓을 품은 연근튀김은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식었을 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뜨거울 때 먹었을 때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하고 바삭한 그런 튀김 맛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색다른 맛을 꼭 즐겨보실 분들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엔 이런 맛도 있구나. 근데 의외로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어요. 반으로 썰어서 접시 위에 놓아줄게요. 이게 갓 지은 흰쌀밥에 왜 어울리냐면은 갓 지은 흰쌀밥은 씹다 보면 단맛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짭조름한 연근튀김과 그리고 매콤한 된장국을 같이 곁들여 먹으면 한 끼 든든한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꼭 해서 드셔보시고요. 코코푸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같이 요리해요. 안녕!